네, 5차 주니어 그랑프리 신지아 편입니다. 실은 영상을 2번 녹화했다가 지웠어요. 네. 조금 뭔가 특집편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신지아 거 보면서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할 게 없어.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제가 블로그를 2008년 여름에 시작했고요.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김연아 플리베지를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고서 무차별적인 악플에 시달렸고, 쪽지, 이메일, 뭐 댓글. 그래서 댓글은 애초에 수년간 차단한 상태였고, 댓글창을 닫고 블로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악플들 날라오는 쪽지, 뭐 메일들 다 스팸 처리했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제가 댓글창을 연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2008년 여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 불과 몇 달 후에 김연아가 실제로 엣지 판정을 받죠. 플립에서.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제가 가설을 세웠거든요. 가설. 그러니까 인엣지와 아웃엣지가 만들어지기 편한 조건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띄어. 어. 자, 그러면 나 날이 여기에 있을 때, 아이씨, 날이 여기에 있을 때 토픽이 이렇게 온다. 간격이 별로 없죠. 이러면 이건 아웃 엣지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플립은 날이 여기 있을 때 토픽은 이쪽으로 와야죠. 좌우 간격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김연아의 플립에 엣지 판정이 나올 거라고 지적했고 예상했던 건 이거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0708 시즌에도 이 정도였어요. 0809 시즌에도 요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나왔고 제가 김연아 플립의 엣지 판정이 실제 나오고 나서도 이 간격이 없기 때문이다. 간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고요. 결국 김연아가 2009년 프랑스 그랑프리 때 간격 벌려와서 인엣지 판정받았어요. 플립을. 김연아가 내 블로그 글 보고 고쳤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완전 저는 쩔이었거든요. 지금에 비해서도. 내 글을 보고 고쳤을 리는 없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김연아가 고쳐왔고 내가 말한 조건을 맞춰왔어. 그죠? 내가 어떻게 간격을 벌려야 한다라는 거는 내가 말을 못했어요. 이 당시에. 다만 어떻게든지 간에 간격을 벌려야 된다라는 얘기였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당시에는 그 정도였어. 어쨌든 김연아가 간격을 벌리고 고쳤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세웠던 가설 이게 김연아에 의해서 증명된 겁니다. 저한테 이런 뜻깊은 경험이었거든요. 수년간 악플에 시달리긴 했지만 요즘은 저한테 이거 가지고 악플 다는 애 없어요. 예. 이제는 연합바들도 날 안 건드려. 어지간하면. 아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연아 점프의 그 참 그 섬세함, 정교함 그런 부분은 내가 연합바들보다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냈냐면 제가 올해 초에 신지아 악셀 착지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죠.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들이 제 유튜브 공개 영상 중에서 평균보다도 싫어요 비중이 높아요. 제 영상에서 싫어요 비중이 높았던 게 어떤 거가 있냐면, 그러니까 싫어요 비중이 높다는 게 좋아요보다 더 많다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적으로 평균보다 싫어요가 많은 영상을 말하는 건데, 이혜인의 문제점, 뭐 윤하선의 문제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마다마오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내용, 시마다마오가 왜 뛰어난지 설명하는 내용, 이런 거에서 싫어요가 많이 박혀요.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거 있죠. 이거 시마다 마오의 피겨 전략. 예.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 10개 중에서 최근에 올린 10개 영상 중에서 실오요 비중이 가장 높아요. 실오요 비중이 가장 높아요. 최근 거 중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피겨 이론의 정수가 심어져 있는 건데 나름. 이 영상의 내용이 하나하나 예시를 들면서 가면 2시간도 넘어가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최대한 안 들면서 말로만 때우고 축약을 시킨 내용이긴 해요. 좀 그렇더라고. 예. 뭐 솔직히 제가 애초에 돈을 벌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국뽕 영상을 안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피겨라는 이런 마이너한 스포츠, 절대 구독자라든지 이런 거에서 좋은 호응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제 유튜브 공개 영상의 좋아요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80%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영상 길고 말이지. 오죽하면 요즘 1분짜리 틱톡이나 쇼츠가 유행하는 세상에 이렇게 그냥 막 만담 형식으로 이야기 영상을 쭉 끌고 가는 이런 영상, 거기다가 마이너한 스포츠, 거기다가 국뽕도 없어, 우리 애들 칭찬도 잘 안 해, 이런 영상에 좋아요가 80%나 달린다는 게 저는 기쁘거든요. 진짜. 예. 저는 처음에 유튜브에 공개할 때만 해도 좋아요가 20%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꾸로. 예. 근데 아마 그건 있을 거야. 내 영상을 본다면 싫어요를 박을 사람들이 내 영상을 애초에 안 보겠지. 음. 그러니까 내 영상이 굉장히 호응을 끌고 있다라기보다는 좋아요를 눌러줄 사람들이 보는 거지, 내 영상은. 싫어요 누를 사람은 그냥 애초에 보지도 않는 거일 테고. 예. 저는 지나친 자아의식 같은 건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김연아 플리배지 관련된 얘기를 내가 먼저 꺼냈던 이유는, 진짜 그 당시 제가 어떤 악플에 시달렸냐면, 뭐 친일파라는 소리나 마오빠라는 소리는 굉장히 얌전한 거예요. 뭐 끝도 없어 그냥 나가 죽어라 라던가, 뭐 차에 치여 죽어라, 정신병원에 가봐라 부터, 뭐 사이코패스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막 뭐 이상한 소리 내가 다 들어봤거든. 저 멀쩡합니다. 예. 그런 악플 따위에 내가 뭐 자살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죽어, 이씨. 내가 옳았는데, 내가 맞았는데, 천하의 그 김연아가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줬잖아, 몸으로. 몸소 증명해 줬잖아. 간격 벌려서 플립 띄워가지고, 내가 왜 죽어? 내가 그딴 걸로 자살하겠니? 어우, 씨. 자, 신지아 악셀 착지 관련해서 몇 번 지적을 했더니, 역시나 안 좋은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신지아 팬덤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대한민국에. 어? 그 연아빠들 비교가 되겠어요? 그 연아빠들하고?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신지아가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거든, 지금도. 자, 신지아 악셀 착지의 문제 원인을 대략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회전축, 그 다음에 착지할 때 이 토가 내려오는 위치, 그 다음에 착지하고 나서 착지날에 이 발 뒤꿈치가 돌아가는 문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략 보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부터 그 다음 대회가 주니어 월드였죠. 2003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있었던 주니어 월드였는데, 그때 신지아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뭐 제가 또 따로 들은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신지아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더블 악셀에 손을 댄 흔적이 보였어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건드린 것 같은 느낌?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니어 월드를 앞두고 이걸 고쳐?
솔직히 지난 시즌에 박빛나 팀에서 신지아에게 가했던 이런 뭐랄까 점프 수정들을 보면은요.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타이밍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를 앞두고 아니 이거 지금 왜 하필 지금 건드렸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려고 싶을 정도로 좀 간이 쪼그라들었던 상황도 있어요. 솔직하게.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아, 왜 굳이 주니어 월드 같은 중요한 데를 앞두고 점프 수정을 했을까 싶었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신지아가 이런 걸 잘 받아먹어요. 또 보면 보통 이런 수정을 했을 때 바로 흔들려서 자빠지고 그냥 지랄 발광을 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뜨는 애들이 많은데 신지아는 잘 받아. 또 이걸 잘 받아 먹어. 그게 어떻게 보면 신지아라는 스케이터의 장점일 수도 있겠죠. 신지아만의 어떤 고유의 장점. 네. 일단 그때 주니어 월드 때 봤던 느낌은 뭐였냐면 회전축이 자꾸 이제 틀어지는 거죠. 잠깐 영상을 좀 보면서 갈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음, 어디 갔어 이거? 네. 자, 이 악셀 장면인데 이거는 지금 이번 5차 그랑프리의 쇼트예요. 쇼트 대회에서였는데 원래 신지아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회전축이 1회전, 2회전 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틀어져요. 이쪽으로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주니어 3월 주니어 월드 때 보면 축을 좀 더 눕혀서 뛰려는 것 같은 느낌을 묘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느낌은 그렇게 받았는데 작년이래. 올해 종합선수권 때하고 비교하면 생각만큼 차이는 없어요. 그게 생각만큼.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지금 올해 1월에 있었던 그거죠. 예. 자, 이 올해 1월에 있었던 종합선수권 프리스케이트입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차이는 없어. 예. 지금 비슷한 각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있었던 어, 쇼트고요. 자,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미묘한 차이거든요. 정말 미묘한 차이예요. 이번 5차 때가 조금 더 누웠어. 조금 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가도 이렇게 틀어질 거니까 차라리 더 눕히겠다라는 발상이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죠,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느낌이에요. 이거 보고 뭐 막말로 박빛나 팀하고 신지아가 아니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라고 하면 난 그냥 바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았어.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전축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빛나 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시를 어,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지토의 위치는 여기 종합선수권 때 보면 자 이쯤 왔을 때 보면 이게 앞으로 확 뻗어져 있죠 이쪽으로 그죠? 예, 지금도 공중 자세로 이렇게 앞으로 뻗어져 있는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때는 이걸 그대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인엣치 착지가 되고 있고 지금 최근의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뻗어져 있던 거를 덜 뻗고 또 살짝 뒤로 빼요. 살짝. 근데 뺀 것 같지도 않게 빼. 아주 미묘하게. 예. 요런 차이가 살짝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날 뒤꿈치 돌아가는 문제인데 이때 그러니까 요거 종합선수권 때 보면 자 여기서 이 빙판에 여기서부터 뛰어서 요렇게 뛰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방향인데 예,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 한 프레임만 넘기면 뒤꿈치가 휙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돼요. 예. 예, 이때가 그랬고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보고 갑시다. 쇼트의 더블 악셀이에요. 자 올해 1월 종합선수권 때보다는 아주 조금 눕힌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선수하고 당시 박빛나 팀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난 바보 되는 겁니다. 예. 아주 미세하게.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일로 오거든. 오긴 오는데 그냥 수직 정도로 끝났죠. 요때는 어땠냐면 왔다가 지금 1회전 반에서 수직이고 나머지 1회전을 하면 요쪽으로 틀어지거든요. 예. 요런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일단 회전축은 요 정도면 됐다 칩시다. 이 쇼트의 더블 악셀. 그런데 이제 이거 솔직히 이거 토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한 이쯤까지 와야 돼. 더 빼야 돼요. 네. 내가 코치라면 이거 더 빼라고 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빼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아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보자. 예. 김연아하고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자, 김연아의 밴쿠버 올림픽 때 러츠고요. 자, 왔을 때 김연아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예. 요 회전축 만드는 게 진짜 신기해 보면. 예. 자, 그리고 내려올 때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 무릎과 이 다리 각이 이렇게 뒤꿈치가 살짝 뒤로 빠져 있죠. 이렇게. 예. 예. 이게 지금 신지아라면 여기 와 있어요. 신지아라면.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혜인 거도 한번 볼게요. 이혜인. 잠깐만요. 쇼트를 보는 게 낫겠다. 자, 이 월드 팀 트로피 때 이혜인의 이 러츠 건데, 자, 이혜인의 이 내려오는 것도 보면, 네, 이쯤에서 다리 무릎하고 뒤가 발이 뒤쪽으로 이쪽으로 빠져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러니까 어때요? 그냥 아웃엣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쫙 빠지잖아. 이런 걸 보더라도 조금은 더 빼도 됩니다. 조금은. 너무 안,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뺐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안 뻗었다 수준이에요. 조금은 더 빼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방향에 점프를 뛴다 칩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몸의 무게 중심의 이동 경로라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보자. 자, 이게 왼쪽 어깨고 요게 오른쪽 어깨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아이고. 이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어디 갔냐? 네.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죠? 몸은? 그러니까 몸의 무게 중심은 대략 여기겠죠? 그죠? 예, 대략 여기. 그러면 착진알은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신지아는 지금 그동안 어디로 내려오고 있냐면 어, 약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원하는 건 이 무게 중심보다 이게 지금 4분의 1회전이 남은 상태잖아요. 지금 4분의 1회전이 남은 상태에서 이 무게 중심보다는 분명히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쪽에면서도 이 무게 중심 선보다는 이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대략 이 정도입니다. 대략. 아니면 하다 못해도 요 정도. 예.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날이 내려앉고 하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와야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신지아는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일단 거의 요렇게 내려와서 뒤꿈치가 이렇게까지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게 좀 계속 거슬려요, 저는. 거슬려요. 어찌됐던지 간에, 자, 일단 이 쇼트에서 더블 악셀을 본다면 회전축 해결됐고, 앞으로 뻗지는 않는다 정도. 약간은 나아졌고. 그런데 다 이것까진 괜찮았어.
이 여기서 뒤꿈치가 휙 돌아가죠. 이렇게 휙 돌아가죠. 예. 그러면서 다시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는 어떠냐면, 잠깐만 프리 먼저 좀 보고 갑시다. 악셀만. 자, 자, 보면 프리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잠깐만,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 각이 다르니까. 자, 이거를 좌우 반전을 줘볼까요? 영상 회전에서, 아니다, 영상 처리 좌우 반전. 아이고, 영상에서 처리에, 컨트롤 Z네. 자, 이거랑 비교해 볼까요? 저는 미묘하게 이쪽이 덜 누웠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리가 이것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진짜 쥐꼬리 같은 사이거든 사실은. 조금 덜 누운 것 같아 이때가.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축이 다시 일로 넘어가요. 예. 다시 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공중 자세에서 왜 자꾸, 아니야, 뭐 됐고. 자, 여기서도 예전 같았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왔을 거예요, 다리가. 지금 뻗지는 않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아까 이혜인이나 김연아를 봤죠? 이렇게 오죠. 뒤꿈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참고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또 하나. 자, 제가 시마다마오의 전략편이란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러시아 애들이 트리플에서 낮은 점프를 뛰고 그로 인한 회전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비벼서 뜨고 비벼서 착지한다. 비벼서 착지가 뭐냐? 바로 날착지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러면 날착지가 무조건 좋으냐라는 거죠. 토착지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날착지의 목적은 조금이라도 가상의 높이를 만들어서 회전을 더 채운 것으로 판정받기 위한 건데, 회전이 넘쳐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신지아는 자꾸 이렇게 날로 떨어지죠? 네? 네. 왜 자꾸 날로 떨어져?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얘가 지금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전에 회전을 잘 안 채워져서 고생했던 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전을 못 채워서 뭐 안달난 것 같아 그냥. 이해됩니까 제 말 뜻? 이렇게 회전을 많이 채울 필요가 없어요. 거듭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쯤이면요, 토 내려와서 그냥 닿는 게 나아요. 여기서. 그리고 물론 계속 말하면 이거 조금 더 뒤로 빼야 되고, 이걸 왜 날로 내려와가지고 이 정도까지 채우냐고 굳이. 여기서 토 내려와서 닿아도 회전 부족 아니라니까. 예. 예, 지금은 거의, 이것도 잠깐만요. 이 느린 화면 쪽으로 가볼까요? 자, 느린 화면 쪽에 잘 보면, 자, 예, 날이란 말이야 결국. 자, 여기서 프레임을 타면 탁 또 돌아가죠, 그죠? 요 정도는 원래 돌아가요, 원래. 예,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더 틀어지죠, 이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넘기면 다시 살짝 일로 들어와요. 예. 근데 다만 이것이 이 6시 이 방향에서 막 이래 갔다가 이래 오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뭐 요렇게 뭐 이 정도 선에서 거의 평행 근처에서 노니까 크게 티가 안 났어요. 크게 티가 안 나고 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어도 가산점이 1.13이 나오잖아. 제가 아마 올해 초에
신지아 악셀 관련된 얘기를 어떤 영상에서 하다가 가산점이 0.7대에서 1.2 전후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산점이 0.34 정도는 오를 거다. 예. 근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좋아졌잖아요. 예. 자,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은데 신지아의 지금 수정된 과정의 모습을 보면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없고 나는 요것만 얘기했고요. 착지토 위치를 얘기했고 내가 더 뒤로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했어요. 착지나 발 뒤꿈치 돌아가는 문제도 이미 얘기했었고, 예, 오늘 추가하는 건 뭐냐면 회전이 이미 여유가 있고 넘치는데 왜 굳이 날 착지를 하냐 이거예요. 악셀에서. 어쨌든 신지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완전하진 않아도 좋아진 과정의 모습을 본다면 제가 얘기했던 이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옳았다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악셀 착지 문제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냥 쇼트 하나하나 한번 좀 봅시다. 자, 이거 워밍업 영상이에요. 워밍업. 예. 워밍업. 신지아는 옷을 참, 이 뭐냐, 의상이 참 예쁘다. 보면. 이건 러츠인데. 아, 그리고, 이거부터 봅시다. 예. 자, 프리에서요. 이건 지금, 이 영상에서 얘를 잡고 있지만 저는 이걸 봅니다. 이거 봐야 돼요. 자, 뭐 이건 그냥 이거 룹을 띄는 거였나? 살코였나? 아, 살코네. 예,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얘를 볼 게 아니고 얘를 봐야 돼요. 여기 진짜 플립을 띄는데 이 플립 띄는 거 잘 보세요. 자, 턴이 완료되고 거의 중립 근처죠. 여기서 몸이 이제 이쪽으로 빠지면서 몸 이쪽으로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이네지를 왕창 만들어 가지고 지금 뛰고 있죠. 거의 김유성, 권민솔급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대회에서 플립 엣지 어텐션을 좀 맞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지난 시즌에 러츠 교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플립의 변질이 오긴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박비나 팀에 계속 있었다면 이걸 잡으려고 들었을 건데 지금은 지금 팀을 떠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그게 끊어졌잖아요. 연결고리가. 수정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 팀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얘기하는 인엣지를 만들기 위한 조건에 거의 맞춰졌죠. 몸도 일로 많이 빠졌고 간격도 많이 만들었고요. 예. 토픽 때까지도 이 무릎이 안 빠지고 있죠. 예. 예. 그죠? 몸의 무게 중심이 거의 여기까지 빠져서 오른쪽 날 이 토픽 쪽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5시 방향으로 도약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축이 일로 기우네요. 예. 어쨌든 자, 이걸 보면 지금 신지아가 플립 인엣지 만드는데 굉장히 뭔가 신경을 썼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가 걱정됩니까? 이제 러츠가 또 걱정되죠. 예. 사실 주니어 선발전 때부터 신지아 러츠가 주니어 월드 때에 비해서 조금 삐대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주니어 월드 때보다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그러면서 봅시다. 자, 이게 쇼트 워밍업 때의 러츠인데 네. 네. 이거는 아웃 엣지 상태에서 찍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얕은 아웃 엣지긴 해도.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 토픽 되고 나서 인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픽이 되기 직전에 인이 되는 건 문제인데 토픽이 되고 나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7시라기보단 이젠 좀 점프 러츠가
조금 6시 느낌에 가까워요. 이제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방금도 이게 워밍업인데, 그리고 러처인데, 내려올 때도 보면, 네. 회전을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발 뒤꿈치 돌아갈 거잖아. 그죠? 예.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셀 착지에서 내가 이걸 악셀 착지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악셀에서 문제가 두드러져서지 다른 점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러처나 플립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걸 착지할 때 이걸 조금 앞으로 내뻗어도, 예? 얘 조금 내뻗어도 축이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회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블 악셀보다는 반회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더블 악셀보다는 이게 덜 돌아도 6시를 넘어가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거의 6시 평행 근처니까. 그러니까 크게 티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점프에 있는 문제예요, 신자에게. 그래도 내가 악셀 착지를 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거는 악셀 착지에서는 이게 가산점에 손해를 볼 만큼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신지아 같은 경우도 무릎을 조금 더 굽혀라.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플립인데, 네. 뭐 안 봐도 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요 정도면 양호한데? 그래도? 예. 지금 진행 방향이 이 방향에서 이 정도니까, 네. 틀어져도 이 정도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교적 괜찮지. 괜찮잖아요. 예. 물론 지금 착지하고 나서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거는 연결 토롭을 띄기 위해서 이제 그래 되는 거고. 자,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면은 대략 1에 들어와서 이 정도로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괜찮지.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왼다리가 이제 왼쪽 다리가 뒤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거 흔들거리는 건 김연아도 마찬가지야. 이것까지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라고 보긴 좀 힘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연결 토록 부분인데, 음, 이거는 내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연결 토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 국내에서도 이게 이문수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어, 유영도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말하기가. 왜냐하면 그동안 신지아가 뭐 그래서 연결 토롭에 문제가 많았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좋은 것들로 인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덮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들춰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정하고 관리, 유지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신지아도. 그러니까 저는 신지아를 지금 이제는 주니어 선수로 안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니어에 남아있는 시니어 선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제가 굳이 말하자면 보통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뭐냐면 여기서 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지금 이쪽에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왼쪽 다리의 움직임이 늦어요. 타이밍이. 이런 애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뛰냐면 지금 이렇게 올 때 이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뻗어져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살코를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뛰거든요. 그런 애들이 또 문제가 잘 없더라고. 내 경험상.
예. 뭐 신지아의 롤 모델이 김연아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자세도 김연아의 연결 토론과는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굳이 이런 자세를 고집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어쩌다가 나온 문제잖아. 어쩌다가, 그죠? 어쩌다가. 예. 어찌됐든지 이거는 좀 안 좋았어요. 예. 네. 회전 부족 맞고요. 잠깐만. 예, 이거 언더였죠? 네. 음, 네. 날이 이미 내려앉아 버려가지고 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고 이제 이건 아까 악셀. 이거 악셀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착지의 모양새가 전체적으로는 프리가 더 좋았지만 회전축만 따진다면 쇼트가 좋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다음에 이제 러츠인데, 네. 자, 여기서 아직 아웃입니다. 아직 아웃이에요. 아직 아웃, 아웃, 아웃. 제가 보기엔 아웃했지는 맞아요. 다만 토픽이 되고 나서 긁으면서 떨어지는 과정에 중립인의 모양이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 플러츠다라고 할 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주니어 월드 때보다는 조금 걱정된다? 약간? 모르겠어. 이거는 좀 더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없기 때문에. 예, 예, 회전 너무 돈다. 이것도 예, 거의 날착지인데, 참 이런 말 하기도 그런데 쇼트에서는 회전을 조금만 덜 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굳이 말하면 신지아도 무릎 조금만 더 굽히면 안 될까? 예, 굽히다가 말아요. 그래도 상체를 앞으로 조금 이제 덮으면서 뒷날에 안 실리게 하는 거는 좋은데 앞이 눕죠, 이렇게 상체가. 김유재 때 했던 얘기처럼. 음. 근데 왜 스케이터들이 이 무릎을 못 굽히는 줄 아세요? 이 무릎 굽혀봐, 당신들이 방바닥에서. 힘들어. 무릎 굽혀가지고 그 자세를 1초 유지하는 거에도 다리 근육 당겨요. 내가 방바닥에서 한번 방바닥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대로 무릎을 굽혀봤거든, 착지 자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육이 다 당겨. 근육이 힘들어가요. 힘들어. 자세를 1초 유지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약간 무슨 뭐 스쿼트 하는 느낌? 마보 자세 하는 느낌이야. 하여튼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힘든 자세를 안 하려고 피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뭐 쇼트가 뭐 결과적으로는 연결 토롭에 문제가 있으면서 좀 그렇긴 했지만, 일단 회전축 문제가 쇼트 악셀에서는 없었다는 거. 예. 다만 뒷날이 좀 많이 돌면서 그래 되긴 했죠. 그리고 좀 이 보면 신지아의 점프 동선이 좀 착지하고 나서 너무 빨리 트는 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금의 이 악셀 같은 경우도,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링크장이야. 이게 링크장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신자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빠지잖아, 그죠? 근데 카오리 사카모토 더블 악셀은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을 확 틀지 않으면서 쭉 빠져나갈 수 있잖아, 랜딩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카오리 사카모토는 더블 악셀 랜딩이 쫙 빠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쫙 빠질 수 있는 점프 동선으로 뛰고 있고 신자는 쫙 빠지면 안 되잖아. 틀게 바쁘단 말이야, 이렇게 뛰면. 지금 그래서 나는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프 동선에 좀 변화를 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뭐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이거는. 내가 코치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피겨를 보는 방구석 블로거의 개인적 소망 정도입니다. 일단은 네, 이렇습니다. 예, 이제 풀이를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아마 살코인데 잘 봐요. 얘는 필요 없어요. 신재화만 보면 돼. 자, 살코거든요. 살코를 보세요. 자, 살코를 뛸 때는 어때요? 살코 뛸 때도 역시나 이 왼쪽 무릎이 안 빠지죠. 오른쪽 다리 어때요? 오른쪽 무릎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예. 높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뛰면. 근데 이렇게 안 한 연결 토룹의 경우는 이렇게 안 했던 연결 토룹의 경우는 높이가 잘 안 나와요. 신재가 의외로. 예. 높이가 안 나오거든요. 도약이 정상적으로 위로 떠오른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고. 근데 이렇게 거의 비슷한 자세잖아. 예? 이거나 자, 이거나 비슷한 자세거든요, 지금. 자,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거나 비슷하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토롭 뛸 때 살코처럼 뛰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더 심해지면 토악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토살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토를 살코처럼 뛴다고 해서 감점 받는 선수 내 단 한 명도 못 봤거든. 점수에서 전혀 손해 안 나요. 러시아 애들 살코처럼 뛰고 가산점 잘만 받아. 잘만 받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내가 보기엔. 지금 이 점프에서 했을 때 이 떠오르는 거 뜨지 못하지. 떠오르는 느낌보단 회전력에 기반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살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거든. 회전축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모르겠다. 이게 내가 뭐 선수 인생을 뭐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이 부분에서 나라면 이 무릎 들고 살코 뛰듯이 뛰어라고 해보고 싶거든. 에휴, 모르겠다. 지금도 잘만 점수 받고 있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예. 이건 아까 봤던 플립. 예. 플립인데 그냥 플립인데도 불구하고 회전축이 요로 기울어요. 근데 이게 내가 투르소바 점프 뛰는 걸 좀 보면 걔가 커드 뛸 때 회전축이 이쪽으로 기우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힘을 좀 줬다 하면. 그리고 스케일이 좋고 파워가 좋은 스케이터들 중에 보면 회전축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쪽으로 기우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김연아는 안 그래. 아, 또 김연아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김연아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죠? 뜨는데 자, 1회전, 2회전, 3회전 하면서 또 이게 유지가 되거든.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 있는 회전축이. 그리고 이건 저의 지금 가설인데 김연아의 팔을 모은 자세를 보세요. 비대칭이잖아. 비대칭.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보통 선수들이 자 이게 몸통이라고 칩시다. 몸통이라고 쳐. 자, 이게 몸통이라고 치면 보통 어떤 식으로 팔을 모으냐면 이렇게 모으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죠? 또는 이렇게나.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좌우 대칭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김연아의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냥 놓고 보더라도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쪽으로 기우는 걸 막아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건 저의 가설이에요, 가설. 이것 말고도 김연아의 경우는 점프를 뛸 때, 러처를 뛸 때 왼쪽 어깨를 위로 많이 쳐들어 올리거든요.
왼쪽 어깨가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 과정에서. 예. 뭐 이런 모습도 있겠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모으는 자세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선수를 보면 좀 옛날 영상이었나? 아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트리플 악셀을 뛰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팔을 김연아하고는 정반대로, 예? 이래 모으는 거야. 또 그 선수는 왜 이쪽으로 모으지 봤더니 그 선수는 악셀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눕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회전축을 굉장히 눕혀가지고 반대로 여기서 더 기울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그냥 가설을 생각해 보거든요. 가설. 어쨌든 김연아의 경우는 축이 이렇게 강하게 떠도 이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회전축이 너무 안정적이거든. 참고로 이게 연결 토롭을 뛰죠. 자, 1회전 이거 하고 2회전, 3회전 자연스럽게 열로 탁탁탁 틀어지죠. 그래서 아웃엣지 착지가 그냥 돼. 자연스럽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거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기우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다리를 이렇게 뻗으면 안 되죠. 네. 이것도 지금 조금 그나마 뒤로 다시 좀 되돌리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예. 역시나 나도 모르게 자꾸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아쉬운 부분이다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음, 이거 거의 중립 같은, 이쪽에서 보면 또 거의 중립 같고, 아웃 엣지는 맞아요. 굉장히 얕은 아웃 엣지인데 토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인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람들 눈엔. 지금 도약 방향도 거의 5시거든. 거의 6시거든요. 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플립을 지금, 아, 여기도 보면, 음, 계속 날착지네. 예. 지금 방금도 6시 살짝 넘어갈 듯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점프 전체 다 나오고 있어. 전반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 크게 눈에 띄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예. 이건 또 좀 잘 돌려줬나? 아, 아. 이게 여기서는 날착지를 해야겠네. 이 연결 토록은. 룹 깔끔하고. 이 룹 참 깔끔하죠? 회전축도 잘 잡혔고, 내려올 때도, 네, 요 정도에서, 네. 이거는 지금 급격하게 앞쪽에 무게가 실리는 과정에서의 순간 날을 탁 빼는 거지 덜컹거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이 출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이건 막 악셀 계속 얘기했고, 쇼트에 비해서는 조금 덜 눕혀서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근데 워낙 미묘한 차이라서 나도 장담 못 하겠어요, 저거. 예, 룹은 뭐 깔끔해요, 확실히. 자, 네, 잘 봐요. 자, 여기서, 예, 6시를 안 넘어가. 뭐 이 정도면 뭐 살고. 예. 토롭도 그냥 이렇게 뛰면 안 될까? 너무 나를 돌린다. 근데 사실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르게 얘기하면 신지아가 그만큼 레벨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내가 다른 애한테 느려 터졌다라거나 무릎 굽히라거나 이런 소리 하잖아.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애들한테는요 몇 시간을 떠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네 번째 점프인데, 네. 뭐 워밍업에서도 봤듯이 이네찌는 잘 만들었겠죠. 예. 만들었을 거고. 예, 회전이 왜냐면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거 뭐냐 이거 말고 프리 마지막 일곱 번째 점프가 이 두 대회 연속 큐가 붙거든요. 일곱 번째 점프가 일곱 번째 점프까지 지금 체력이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미묘하게 지난 시즌 프리 프로그램보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예, 잘 봐요. 자, 지금 이거 네 번째 플립까지만 해도 회전이 이제 많이 돌고 떨어지고 또 날착지하고 해서 진행 방향까지 이렇게 확 넘어가기까지 하는데 딱 다섯 번째 점프 오면 힘이 빠진 게 보여. 예, 네. 이게 오히려 잘 빠지잖아. 깔끔하게. 출렁이지 않고. 왜? 회전이 좀 모자랐으니까. 앞에 것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모자란 게 아닌데 다른 앞에 점프들보다 모자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그 적정 각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 요 정도에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 긁고 빠지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딱 그 정도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빠지는 걸 원하는데 좀 체력 관리가 안배가 안 되나? 이런 부분은. 플립. 네. 음, 이네치 맞아요. 확실히 펜스 쪽으로 뛰는 거여서 그런가? 또 뒤꿈치가 확 돌아가네. 아, 점프 동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렇지. 네. 아웃 엣지 많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거의 6시로 뛰는 것 같은데? 뭐 아웃 엣지긴 하니까. 네. 아웃 엣지예요. 뭐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엣지 판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네. 회전. 아, 아니 회전이 또 가장 또 좀 모자란 건데 또 좀 토가 또 내려왔네. 조금 역으로 됐네요. 뭐 대충 봤는데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지적질을 한 것들은요 트집에 가까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좀 아쉬운 거지 그냥. 아쉬운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러츠하고 플립 부분에 있어서 두 개 다 엣지 판정을 안 받을 수 있는 딱 그 선이거든. 그러면 확실한 아웃 엣지, 확실한 인 엣지 이런 걸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엣지 판정이 두 개 다 안 나오는 선에서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유지 관리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이해인을 예를 들면 이해인의 러츠 플립은 엉망이에요. 솔직하게 지금 제 관점에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두 개 다 엣지 판정 안 받을 수 있어. 그 애매한 선에 있거든요. 이해인의 러츠 플립이. 그리고 지금 이해인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대대적인 수정을 하기엔 늦었어요. 걔도. 그러면 그냥 올림픽까지
이 선을 잘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가는 거지.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제가 아까 신지아를 이제 주니어에 남은 시니어 선수 취급하겠다고 했던 말도 그거거든요. 무작정 고치기보다는 그때그때 컨디션 관리하고 그때그때 문제 안 되게끔 적절히 조절해 가는 게 이제 답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신지아 이제 어리지 않아요. 어린 나이 아닙니다, 이제. 크나큰 수정을 하기는 좀 그래. 다만 요 부분은 조금 더 손볼 수 있겠지. 요것들은. 예.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서 고치기 힘들어요. 몸에 너무 배어가지고. 괜히 이거 고치려다가 점프 6개가 다 흔들릴까봐 난 겁나요. 난 자꾸 이제 올림픽만 떠올라요, 머릿속에. 올림픽만. 프로그램이 좀 지난 시즌보다 좀 버겁다라는 느낌도 있고 두 대 모두 다 마지막 러츠가 회전 부족 큐가 뜨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주니어 선발전 때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2차 그랑프리네. 자, 이게 선발전 건데 마지막 러츠거든요. 어차피 이때는 네, 아웃엣지 맞아요. 네. 그리고 네, 회전 잘 채웠거든. 음. 그럼 주니어 선발전 때랑 그랑프리랑 대체 무슨 차이인 거지? 네.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아, 굳이 차이라면 주니어 선발전 때는 이 5번째, 6번째 점프가 회전이 주니어 그랑프리 때보다는 좀 덜 채웠다 정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 힘 조절, 완급 조절에 좀 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가고 싶은 게 어, 신자에게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러츠를 보면 자 아웃엣지인데도 무릎이 몸 안으로 들어와요. 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이거 뭐냐 맨 처음에 날과 토픽 간의 좌우 간격에 대한 가설을 얘기했었죠. 김연아 플립엣지 때문에. 그것처럼 제가 기본적으로 그 뭐죠? 그 엣지 관련해 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자, 어, 이게 발이야. 발이라고 쳐요. 아이고 씨. 자, 이게 발이란 말이야. 왼발. 자, 그러면 여기가 눌려지면 아웃 엣지고 여기가 눌려지면 인 엣지란 말이에요. 인.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자로 서가지고 여기를 눌러봐요. 여기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이 살짝 바깥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몸 바깥으로. 반대로 여기를 들고 여기를 누르면 무릎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지금 신자의 모습을 보면 아웃엣지면서 무릎이 일로 들어오죠. 이게 언밸런스한 행동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엣지 관련해서 누군가한테 답변을 해줄 때도 러츠 아웃 엣지 만들려면 무릎을 바깥쪽으로 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 선수가 그게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물론 그 선수의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예. 이 부분이 아쉽죠. 이런 게. 그러니까 신지아가 이 무릎을 안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도 뺄 줄 아는 동작을 할 수 있다면, 즉 관절의 활용 능력이 균형이 좀 잡혀 있는 편이라면 플립을 인엣지로 저렇게 뛰면서도 러츠도 좀 더 확실하게 아웃엣지로 보이게 뛰기가 더 쉬웠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지금 와서 고치려고 하면 힘들어. 지금 이혜인은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혜인은 원래 초등학교 때 러츠를 제대로 뛸 때는 무릎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진짜 제대로 된 아웃 엣지였거든. 지금 플립 교정 몇 년 하다가 지금 이혜인 러츠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혜인 러츠가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억지로 아웃 엣지 만들려고 발목 꺾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팀 트로피 영상 보면. 근데 그렇게 하고도 점수 나오잖아. 어? 엣지 판정만 안 나오고 랜딩만 제대로 하니까 점수는 나와. 점수는. 예,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와서 고치자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점수는 나올 거란 말이야. 그냥 이대로 유지 관리해서 올림픽 가는 게 속 편하죠. 어떻게 보면. 예. 이거 고치려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이제 겁나요. 겁이 나. 아유. 이혜인이 아니라 신지아 편만 하면 자꾸 이상하게 내가 말이 길어져. 그건 사실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에이스를 이혜인이 아니라 신지아로 보거든요. 저는 단지 시니어에 있는 이혜인과 주니어에 있는 신지아이기 때문에 점수대가 지금 다른 거지. 기술적으로도 좀 더 안정감은 저는 신지아 쪽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선. 또 이혜인 빠들이 이제 나 씹어 먹을 텐데.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그냥. 아쉬워서 하는 소리다. 조금 더 아쉬워서. 어,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냥 요 정도로. 예. 제가 말한 오는 신지아 편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해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데 요런 수도 있는데 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확신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요 1, 2, 3번은 확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무릎이 몸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웃엣지 만드는 게 불편하다라는 내용도 확신이에요. 그거는. 다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고치는 것이 좋으냐는 확신하지 않아요. 힘들다. 신지아 편은.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지아 편은 잘 안 할 거예요. 제가. 안 다룰 거예요. 예, 가끔씩 가다 다룰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박빛나 팀에서 하다가 옮겼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악셀 착지가 조금만 더 개선되면 어, 가산점 1.2, 1.3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좀 기대 중인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자의 악셀 가산점이 1.2 넘고 1.3점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내 기분이. 예,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